내 며느리가 감히 나를 속여? 이 집안 망신이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입 닫아.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순간 끝이야. 끝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정말 끝내죠. 국화꽃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엔 고등어 한 토막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고등어가 한 집안의 운명을 갈라놓을 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말없이 묵묵히 숨 쉬듯 눈치 보며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며느리가 밥을 하면 밥이 눅눅해.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눅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달랐다. 고등어를 굽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기름이 튀었고 그 한 점이 시어머니의 앞치마에 떨어졌다. 아니,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니? 잠깐의 침묵. 그리고 미소.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 집의 평화는 오늘 무너진다. 아니,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다. 결혼한 지 10년. 그녀는 시댁 안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허락받는 듯한 기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며느리란 건 있어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 그 집의 법이었다. 남편은 늘 중간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척만 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고개를 숙였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참았다. 한 번, 두 번, 1000번. 그리고 그 인내가 굳어 돌이 되었다. 그 돌은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 언젠가 반드시 깨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말했다. 너는 애가 없어 그런가 봐. 여자는 엄마 돼봐야 철이 들어. 그 말에 수진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뛴다. 목이 막힌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TV 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또렷해졌다. 복수의 불씨가 그날 피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엔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눅눅한 밥 냄새. 그동안 시어머니가 싫어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수지는 일부러 밥솥 뚜껑을 덜 닫았다. 습기가 모이고 밥알이 퍼지고 고스란 촉감이 사라진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푸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보다 시어머니의 헛기침이 더 컸다. 수지는 밥상을 차리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정확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밥이 좀 질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이게 뭐야? 이 밥이야? 개죽이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열년의 침묵 끝에 피어난 첫 신호였다. 복수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래 눌러둔 감정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땐 비로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수지는 변했다. 청소를 할 때도 식탁을 닦을 때도 그녀는 모든 행동에 의도를 담았다.
말 대신 의미를 심었다. 시어머니의 옷을 세탁할 때 세제를 조금 덜 넣었다. 흰 블라우스는 약간 누렇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 서 있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나 요즘 그냥 평범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평범함이 집안 전체를 낯설게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했고 치밀했다. 그것은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새는 가스 같았다. 언젠가 불붙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불은 그녀의 손에서만 켜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일부러 반찬을 줄였다.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는 반찬도 아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요즘 식욕이 없으셔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의심, 불안, 분노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즐겼다. 10년 동안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시선. 이제는 자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력의 축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멈췄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반란이 이제 그 집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이제야 내 호흡이 들려.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문 뒤에서 시어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공포와 불안의 냄새가 섞인 아주 묘한 소리.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밥상 위에는 김이 거의 서리지 않은 찬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무서워했다. 찬밥이 올려진 밥상 위. 시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여다보다 다시 놓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이 복도를 스칠 때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일부러 늦게까지 불을 껐다 켰다. 거실 조명은 켜졌다가 꺼지고 방 문틈마다 빛이 흘렀다 사라졌다. 그 불빛은 일종의 신호였다. 이제 나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뒤척였다. 전현이 요즘 왜 저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이 집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작은 균열은 항상 소리로 시작된다. 식탁 위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숨죽인 한숨. 그 모든 게 모여 이 집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수지는 변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움직임이 단단해졌다.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이건 질서의 재편이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부엌에 있으면 괜히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의 손놀림, 발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거슬렸다. 전현이 날 무시하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피했다. 그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냉기가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밥상을 늦게 올렸다. 밥 아직이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소리가 묘하게 컸다. 딱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이 집의 균열음을 알렸다. 남편은 둘 사이의 공기를 느꼈지만 이제는 끼어들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이미 이 이야기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복수는 결코 폭발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단단히 조여왔다. 시어머니의 식습관, 잠버릇, 대화 리듬까지 모두 그녀의 통제 안으로 들어왔다. 조용한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왔다. 의사 말이 내가 혈압이 높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구나. 그 짧은 대답 속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 흘린 눈물. 며느리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복수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목적은 이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었다. 이제 이 집은 내 공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날 새벽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건 울음이 아니라 컵이 깨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새벽 깨진 컵의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다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피 몇 방울이 흰 바닥에 번졌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짧은 질문.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이 응축돼 있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식탁 위에는 늘 냉기가 감돌았고 대화는 사라졌다. TV만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이 집의 사람들은 그 웃음을 잃었다. 수지는 점점 조용해졌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만으로 시어머니를 눌렀다. 그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잠식하는 싸움이었다. 남편은 변해버린 집을 두려워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그의 말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남편에게서도 멀어져 있었다. 그의 중립은 그녀에게 배신과 다름없었다. 밤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서성였다.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단지 불안에 사로잡힌 얼굴이었다. 그녀는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수진이 미리 만들어둔 반찬통을 봤다. 뚜껑이 덜 닫혀 있었다. 이 여자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그러나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건 가장 무서운 공포였다. 수지는 방문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힌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집의 공기를 쥔 사람은 그녀였다. 이제 숨쉬는 방법은 내가 정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불면증,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했다. 수지는 병실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기 같은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이제 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질서는 그녀의 것이다. 그날 밤 집엔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부엌 불을 켜고 깨끗이 치워진 밥상을 바라봤다. 고등어, 김치, 된장국. 10년 전 첫날과 똑같은 구성.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손끝, 그리고 마음속의 온도까지.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잠들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끝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렸다. 승리의 냄새 대신 공허한 바람만 불었다. 그녀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자신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닮은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남겨진 시어머니의 메모 한 장.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 글을 읽은 수진의 손끝이 흔들렸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한 여성의 절규. 그 사람이 죽어간 이유를 당신은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해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 원장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모든 복수가 끝난 듯 보였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며느리 수지는 원장 아내가 남긴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짧고 단호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도 한때는 너였다. 수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 복수극의 마지막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그녀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졌다. 수년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해. 며칠 뒤 병원은 공식적으로 이사장 교체 발표를 했다. 수지는 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장 가족의 비리는 드러났고 환자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병원은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 모든 폭로가 끝났을 때 수지는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지키려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남편의 유골이 있는 작은 절벽 마을. 가을빛이 스며든 바다 앞에 앉아 그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이제 괜찮지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파도 소리만이 대답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반지를 바다에 던졌다. 햇살이 반짝이며 그것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 여자가 병원 원장을 무너뜨린 그 며느리라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지만 수지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복수보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용서가
더 큰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음악이 잦아들고 장면은 다시 병원 복도로 이어진다. 이제는 깨끗이 정리된 공간. 새로운 간호사들이 웃으며 환자들을 맞이한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복수도 없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